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구형받고 다음 달 4일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 소식입니다. 선고군요, 선고. 한 달 전에 최순실 씨 1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회고록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진짜인가 봐요? 제목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이제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로 이제 지난 12월부터 이제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최근 이 회고록에 대해 잠정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예전에 영화 그 성룡 씨가 나온 영화 후에마이랑 비슷한데 나는 누구인가. 그 영화 있었죠. 언뜻 그 회고록보다는 좀 철학적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예. 또 이 최순실 씨가 이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살아온 인생과 또 이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 책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회고록에 무슨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아무래도요, 예, 예. 첫 만남이나 뭐 최순실 씨의 독일 생활 그리고 또 특검 조사 과정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회고록은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항소심에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허. 이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회고록 내용을 일부 반영을 해서 변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목까지 나올 정도면은 회고록 작성이 꽤 작업이 진행이 됐는 모양인데요? 네,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영치금으로 산 노트에 재판에 출석하는 날을 빼고는 거의 매일 회고록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예. 지금까지 한 3개월 가량 분량이 공책 3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 최순실 씨가 책을 썼다는 것도 이슈가 되지만은 제목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이슈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나는 누구인가? 모르긴 몰라도 판매 부수가 적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수익금도 뭐 꽤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책 출간이 가능한가 봐요. 네, 가능합니다. 출판사랑 협의만 하면은 뭐 수감자나 재소자나 다 출판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최순실 씨 측은요, 이 이제 회고록을 바로 출간하는 게 아니라 3심 그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 아마도 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빨리 쓰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뭐 가능해 보이지만 아무래도 그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종 판결 이후에 출간을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이게 정말 출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경재 변호사도 이 회고록을 참고해서 변론 자료 쓰고 있다고 밝혔죠. 아니, 근데 회고록을 쓰면서 참고한 게 난중일기라고요? 이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난중일기라는 게 그게 임진왜란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네스코에도 등재되고 국부 76호이기도 한데요. 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좀 이렇게 대입을 하셔가지고 난중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경재 변호인의 경우는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예로 들며 최 씨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또 회고록을 쓰다 보면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최 씨도 현재 기억을 온전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왠지 느낌상 그 뭐 검찰하고 본인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요즘에 그 최순실 씨가 이 회고록 말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다는데요? 최순실 씨가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잖아요. 예. 최근에 같은 구치소로 온 분이 이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요?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측에 그 최순실 씨의 아버지죠. 그 최태민 목사 뭐 친인척 관련해서 뭐 사적 인연이 뭐 공조직을 좌지우지한다 뭐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가 그랬었죠.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불거진 의혹이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그 핵심 사유로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같은 구치소에 두 분이 수감이 되면서 40년 전에 함께 찍힌 사진도 다시 화제가 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네요. 동영상이 동영상이네요. 1979년 6월에 한양대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음 대전인데요. 당시에 그 퍼스트 레이디로 활동을 했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저 옆에 흰 옷이 최순실 씨예요? 옆에가 최순실 씨고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살, 최순실 씨가 23살.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당시에 최연소 그 현대건설 사장으로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37살인데 현대건설 사장을 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 사장이기도 하지만 그 현대그룹 그 계열사 대표 이사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행사에 관련이 돼서 좀 오지 않았을까. 근데 좀 얄궂은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 사람이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이 됐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에 좀 적응을 잘 못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뭐 그렇죠. 고령이고 예예. 일단 뭐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식사를 대부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식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유명한데. 식사를 해도 많이 남기거나 또 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서울 동부구치소 일과대로 오후 5시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또 숙면을 거의 취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예. 합니다. 80에 가까운 이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이 구치소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의료진을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제 구치소 입감 당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 이 기본 진료에서 큰 이상은 없었으나 예. 본인이 이 당뇨에 대한 좀 우려를 좀 나타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끼 식사도 거의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식사를 이 원활하게 하지는 못한다. 검찰이 오늘 또다시 옥중 조사를 시도를 하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를 하기는 했으나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 또 네, 예.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을 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를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조사 시도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예. 구치소엔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부장검사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송경호 부장검사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네. 변호인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득을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아하. 검찰은 오후에도 조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오후에도 조사를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게 김윤옥 여사 수사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수사가 가족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부담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과 사실 김윤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올해 대통령 부부상을 수상하기도 할 만큼 사이가 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는 많이 하는 편이죠. 신문이나 라디오나 뭐 텔레비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것도 퇴근하시면은 같이 의견도 나누고 또 대통령님이 잘 하신다고 해도 많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때도 있을 때는 힘내라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퇴근하고 오면 당신 잘했다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예.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국민들도 알아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결혼해가지고 첫 해부터 올까지 생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꽃다발 내서 한 번도 안 빠졌다. 내가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성을 들여가지고. 사실 알려지긴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에 구속될 당시에도 왜 김윤혁 여사가 울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 오늘 이제 김 여사를 이제 안아서 달랬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 때문에 김윤혁 여사에 대한 그 수사 압박에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검찰의 김윤옥 여사 조사는 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메인 뉴스에서 TV 조사에 단독 보도한 건데요. 예.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준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수사팀 관계자가 김 여사 측에 희망하는 조사 또 방식 또 장소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양측은 일단 이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 전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방문 조사를 놓고는 일단 검찰은 논현동 자택 방문 조사를 제안했고요. 네. 반면에 김 여사 측은 자택이 아닌 제3의 장소를 고집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정해지면 김 여사 조사는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변수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조사를 강행하면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보이콧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윤옥 여사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는 기정사실. 저희 어제 9시 뉴스에 보도를 해드린 건데 그런데 재판을 또 보이콧하고 계신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법정 전략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네. 같고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한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제 변호사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그래요? 또 공천 개입 부분
부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에 관해서 보고받지도 승인한 적도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한 재판부의 반발에서 보이콘을 선언한 이후에 5개월 만입니다. 아, 예. 네, 교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서 국선 변호인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예. 과연 거기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일단은 법조계 주변 이야기는 가능성은 낮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고요? 낮다. 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들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최근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선거 때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